10월 23일 아침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저렇게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회동에서 저런 모양이 될까?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서도 이해할 수가 없고, 이 집권 여당 안에서 대통령과 이 여당 대표가 또 회동이 있고 난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많은 내용들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가 많은 내용들을 공개를 하면서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요구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회동이 실패한 것처럼 이야기한다, 이런 또 여론전을 펼칩니다. 대통령은 부산에 가서 돌을 맞고 가겠다, 자신의 업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동훈 대표는 또 친한 의원이다라고 하는 22명과 어제 저녁에 만찬을 가지면서 엄중한 상황이다, 단합해야 한다, 이런 행동들을 벌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이렇게 갈 내용이 아닌데, 상식적으로 보면 충분히 타협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타협을 하지 않고 엇박자가 납니다.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민주당의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은 지난 16일에 이어서 어제도 국회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이 국민들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재명과 친한 이런 법조인들을 불러서 민주당 마찬가지로 같이 함께 지난 16일에는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무죄다라는 주장을 하고, 어제는 또 위증교사 이 재판도 무죄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다음 달에 1심 선고가 내려지는데 재판부에 맡겨두면 되는 일인데, 또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는 모두 법조인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주장을 하는 것을 삼가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에 영향을 끼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사법방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사법방해에 관한 이 법률이 없기 때문에 사법방해죄로 처벌받지는 않지만 이게 정치적으로 또 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에서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저런 주장을 계속합니다. 왜 저럴까? 라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송은재 TV 이 시청자분들의 댓글에서도 이게 지금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회동을 두고 송은재 TV는 이제 한동훈 쪽으로 선 것이냐, 왜 한동훈 쪽으로 섰느냐, 윤 대통령이 잘못한 게 그렇게 많느냐, 한동훈이 잘못한 것도 있지 않느냐, 또 이런 많은 평가를 해 주십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상식과 비상식의 대결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많은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과 비상식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정치권에서는 가끔씩도 아닙니다, 아주 자주입니다, 비상식적인 행동을 많이 하게 될까? 원래 상식적으로 행동하면 국민들의 지지도 많이 받고 또 국민들의 호응을 받을 텐데 왜 이런 비상식적인 결정들을 하게 될까? 이게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 되풀이됩니다. 왜 이럴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송은재 TV는 상식, 법치, 공정을 중요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비상식으로 가는 것은 결국은 실패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사실은 전체 이 전국을 보면 한동훈을 사이에 두고 이재명과 김건희라고 하는 이 사람 이름보다는 이 움직임, 이 사태가, 소위 이재명 김건희 사태가 한동훈을 압박하는, 중간에 한동훈이 끼어 있는, 그래서 지금 한동훈이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지 굉장히 힘든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김건희라고 하는 이 어떤 사태는 비상식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재명은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어제도 토론회를 열고 위증교사는 무죄다, 그렇다면 소위 유창훈도 이 위증교사는 소명이 됐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 지금 검찰의 기소 내용,
검찰은 3년 징역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또 지난 16일에는 그 선거법 위반 이것도 무죄다 뭐 이런 주장을 합니다. 민주당 내에 있는 법조인들 또 민주당과 친한 법조인들을 모두 불러서 토론회를 한답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판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이렇게 재판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이런 토론회, 이런 주장은 그동안은 자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뭐 이재명은 지금 공공연합니다. 못해서 안달입니다. 오히려 재판부를 압박을 못해서 판사를 지금 탄핵하고 싶은데 국정감사장에서도 계속 신진호 부장판사를 이 대북송금 재판을 피하고 싶은데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도 수원지법 원장도 이건 재척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재명은 신진우 부장판사에게 재판을 받아야 한다. 계속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도 이재명은 뭐 계속해서 지금 이 재판이 무죄고 자신은 혐의가 없고 재판부를 급박하고 검찰은 당연히 뭐 해체하겠다, 검찰은 탄핵하겠다 뭐 이런 자세입니다. 앞으로 이게 재판이 가까워올수록 더 심해질 것이다. 아예 노골적입니다. 이건 법치도 아니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판사판이기 때문입니다. 사법 시스템을 허물지 않으면 자신의 1심 선고가 내려지면 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 거기에 정치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민주당을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에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지만 그 역풍이 당연히 예상이 되지만 지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이외에 다른 대선 후보를 찾을 수가 없다. 그걸 볼모로 해서 국회를 볼모로 민주당을 볼모로 해서 이재명은 이판사판에 이런 비상식적인 재판부 공격, 급박을 계속해 가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자신도 이게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후유증을 낳게 될 것이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자신의 사법 리스크, 이 사법 리스크에 따른 정치적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들고 나온 겁니다.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층은 이런 이재명에게 모두 볼모가 잡혀 있는 셈입니다. 그 다음 김건희 여사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엊그제 그 명태균과 같이 일했다라고 하는 강혜경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 이 회계 책임자였습니다. 오늘 뭐 검찰에 불러서 조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 강혜경이 여야 정치권 27명이 명태균과 관계가 되어 있다. 그 중에는 뭐 여론조사, 여론 조작을 의뢰한 사람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중에 명태균으로부터 들었다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이 영적으로 대화를 많이 나눈다. 이런 것을 자랑하고 다녔다. 가령 윤석열 대통령은 칼을 잘 휘두르는 장님 무사이고 김 여사는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안전뱅이 주술사이니 장님의 어깨에 올라타서 주술을 부리라고 김 여사에게 명태균이 얘기했다라고 자기 강혜경에게 이야기를 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국회에서 폭로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사실 아닌지 확인할 방법은 지금 명태균 밖에는 없습니다. 또 명태균이 꿈자리가 사나운데 비행기 사고가 날 것 같다. 그래서 이걸 김건희 여사에게 조언을 해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해외 순방 출국 일정을 바꾼 적도 있다. 뭐 이런 주장을 명태균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태균이 일부 뭐 꿈 이야기는 했다라는 걸 지금 공개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자기는 뭐 주술사가 아니기 때문에 강혜경의 이런 주장은 전부 사실은 아니다. 뭐 일부는 또 인정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이 주술 논란입니다. 이게 지금 강혜경의 말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말인지 정확하게 분별이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런 강혜경이 민주당과 짜고 국회에서 아마 이 주술 이 부분이 김건희 여사의 가장 약점이다. 그 부분을 파고 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국민들에게 먹혀드는 것이 그동안 김건희 여사 주변으로 해서 이런 뭐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의 왕자라든지 손바닥 뭐 또 천공이라든지 김건희 여사가 그 서울의 소리와 한 오래된 녹취록 거기에 뭐
자기는 영적인 사람이어서 도사들과 많은 대화를 한다 이렇게 말한 부분, 이것들이 겹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주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이 주술 논란도 비상식적인 것입니다. 이런 점이나 이 주술에 휘둘리는, 이렇게 되면 이제 비상식적이 되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이런 비상식적인 주술 논란, 이게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끊이질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법적인 논란보다 이런 주술 논란, 또 문자나 이런 녹취록을 주고받는 명태균이나 강혜경 이런 사람들과 엮인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국민들의 정서적으로 굉장히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게 아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추락시키는데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을 것이다. 이재명의 이 재판부에 대한 겁박, 김건희 여사의 이 주술 논란 모두 비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없어지질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공격하는 측에서나 김건희 여사 자체로도 이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상식이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것이 중요한 것은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것이 언제나 이렇게 기승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금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이 회동을 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어제 하루 종일 회동 내용을 발표하고 그 위에 또 더 덧칠을 하고 계속 이렇게 그 회동이 나쁘지 않았다. 그 모양 자체도, 그 테이블에 앉는 그 자체도 그렇게 크게 나쁜 것이었느냐. 계속 이렇게 홍보전을 펼칩니다. 이 밝히면 밝힐수록 더 이상한 내용이고 비상식적인 내용인데도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에서는 계속 지금 윤 대통령은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한동훈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것처럼 이제 거꾸로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것도 비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만날 때는 원탁에서 만났습니다. 공개되는 장소에서 15분이 넘게 이재명이 이야기하는 것을 모두 윤 대통령이 들어줬습니다. 그런 의전도 지켜지지 않았다. 한동훈과는. 한동훈의 뒷모습이 나오는 이런 사진을 공개를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한동훈을 기다리게 했다? 20몇 분, 30몇 분. 한동훈을 만나고 난 뒤에 추경호와 만찬을 가졌다. 윤 대통령이 했다라고 어제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내용들입니다. 윤 대통령의 굉장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동훈이 이렇게 해서 김건희 특검법을 막을 수 있겠느냐 걱정이 된다라고 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민주당과 함께 보조를 맞춘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 해볼 테면 해봐라. 이런 식의 대응입니다. 이걸 대통령실에서 또 공개를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내용 중에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지금 집에 누워있다. 모든 의욕을 상실했다. 이런 내용들도 공개를 합니다. 굳이 묻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개인적인 사생활까지를 지금 공개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한 회동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여론전을 펼칩니다. 모양에서나 내용에서나 윤한 회동은 굉장히 비상식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형식이나 내용이나 그런 건 한동훈 측에서는 모욕이다. 계속되는 모욕이었습니다. 그렇게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모욕을 해서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일까? 이제 이게 비상식적인 부분입니다. 내용에서 한동훈의 요구를 거절할 생각이라면 형식에 있어서는 한동훈이 하자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의전의 관례입니다. 굉장히 융숭하게 대접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내용은 거부를 하는 것이죠. 내용에서 모두 이렇게 한동훈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라면 형식은 좀 떨어져도 또 괜찮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의전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존중합니다. 겉으로는 다 존중하고 내용에서도 거절을 해도 대놓고 이렇게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둘러가면서 애둘러 외교적 표현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지를 남겨둡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입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많은 여지는 남겨둬야 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한 대표에게 한 것을 보면 이건 뭐 형식도 완전히 그건 뭐 참 민망할 정도였던 것이고 내용도 뭐 완전히 거절이 아니라 아예 해볼 테면 해봐라 이런 식까지 갔던 겁니다. 왜 이랬을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리고 유난 회동이 있고 난 다음에 대통령은 부산에 그 자원봉사자 대회였죠. 그 참석을 계기로 시장도 가고 범어사도 가고 자신의 업보라고 생각한다. 돌을 맞으며 가겠다. 이렇게 이걸 뭐 정면 돌파라고 해야 될지 이제 한동훈과 이 거리를 두고 윤 대통령 자기의 생각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가겠다라는 뜻을 펼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도 이 친한 의원들이 요구를 했다라고 해서 만찬을 가졌습니다. 22명과 만찬을 가지면서 소위 한동훈의 뭐 새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이런 행동들이 벌어졌습니다. 비상식적인 것들이죠, 모두가. 이걸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일단 한동훈은 상식적입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재명은 비상식적이었습니다. 이번 이 일을 놓고 보면 왜 이재명은 비상식적일까? 2판 4판이기 때문입니다. 또 민주당을 완전히 볼모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국회를. 김건희 여사가 비상식적인 것은 이미 오래된 일입니다. 이런 주술이나 이런 명태균 같은 사람과 엮이는 것. 대통령은 자신은 관계를 끊었는데 이 명태균을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연락을 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내용이 그 주고받은 내용이나 녹취록이 굉장히 이 뭐 개인적인 가족 간에도 하기 힘든 그런 표현들, 내용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왜 그럴까라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총선을 계기로 해서 극단적인 일부 세력이 결집해 있고 대통령실과 지금 집권 여당 일부에 친윤 일부에 그 말을 윤 대통령이 듣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걸 윤 대통령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유난 회동 그 이후에 모두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지난 10개월 정도 윤 대통령의 각종 결정이나 각종 언행을 보면 이게 확실해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소위 신평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뭐 윤 대통령의 멘토다라고 주장하다가 대통령실의 비판을 받고는 멘토는 아니고 뭐 지금도 측근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평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특검 더 나아가서 대통령 탄핵이 되자. 윤 대통령 탄핵을 당하자.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이제 기각이 되고 화려하게 대통령으로 다시 복귀하면 이재명도 끝장을 낼 수 있고 한동훈도 끝장을 낼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 주장이 의미하는 바를 짚어보면 지금 윤 대통령이 어떤 극단적인 세력에 둘러싸여 있고 윤 대통령이 지금 어떤 보고들을 받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윤한 회동에서 윤 대통령은 왜 많은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볼 때 저건 결례다, 저건 무례다 할 정도의 그런 형식으로 만났고 또 그런 내용 완전히 거절해서 더 나아가서 할 테면 해보라 이런 식으로 했을까? 윤 대통령도 많은 보고를 받고 정세 보고를 받고 전망을 받습니다. 한동훈도 많은 전망, 정세 보고서를 받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계속해서 한동훈을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과는 함께 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한동훈을 이렇게 모욕을 줘도 한동훈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타협이 되려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힘을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 손을 잡는 것이 더 이익이다라는 것을 계산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인정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이 권력의 세계에서는 뭐 일정 부분이든 많이든 권력 투쟁은 생깁니다. 자리를 놓고 이 많은 집단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윤 대통령은 이런 결정, 이런 선택을 하게 될까? 간단한 것입니다. 그 심평의 말처럼 특검 탄핵 한동훈은 못할 것이다. 한동훈은 하게 되면 한동훈 스스로 죽는 꼴이다. 다음 달에 이재명이 사법 처리가 되고 나면, 이 재판 1심 선고가 내려지고 나면 이재명은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러면 김건희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이 국민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은 한동훈이 약간의 과장된 행동들을 하다가 스스로 언젠가는 한동훈이 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한동훈을 모두 쳐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이 그냥 끌고 가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국의 주도권을 계속 장악할 수 있고 그대로 이 국민을 돌파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 앞에서 도저히 뭐 심평 같은 사람은 무슨 책임감이 있습니까? 뭐 탄핵되면 어때? 대통령 탄핵되면 뭐 탄핵돼서 다 처리하고 난 다음에 화려하게 복귀하자, 뭐 이런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국정은 안중에도 없는 이런 무책임한 말을 떠드는 사람도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이 과연 심평만의 말이겠느냐? 이 비슷한 논리들이 오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집권 여당의 분열을 이야기할 때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야기합니다. 친이 친박. 이 생각하기도 싫으실 겁니다. 지긋지긋할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가 대타협을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그 임기 중반쯤에.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성공, 박근혜 정권의 창출을 합의를 봅니다. 대단한 그게 타협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싸울 수 있는 만큼 다 싸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친이 친박. 그리고 그 앙금이 남아서 마지막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을 하지 않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를 얕잡아 보거나 또는 상대가 좀 힘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걸 돌파해 나가는 것이, 인정하지 않고 돌파해 나가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이익이다라고 계산이 될 때 이 타협은 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첫째, 지금 윤 대통령은 한동훈의 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동훈이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이 돼도 그 의미를 폄하합니다. 한동훈은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한동훈이 뭔가 자기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국민을 돌파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더라도 그걸 무시하고 끌고 가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그건 오히려 한동훈을 칠 수 있는, 쳐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거기에다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도 있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은 자기 지금 힘도 보여줘야 되고, 지금 윤 대통령과의 타협이 힘을 보여줘도 이게 타협이 되겠느냐라는 게 어려워지는 대목입니다. 이 부분을 자꾸 오해하고 이렇게 하면 참 어려워지는 부분이고, 윤 대통령이 뭐 일부분 누구나 정치권에서 좀 비상식적인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데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외면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선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 주변에서 이런 보고를 올리는 사람들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가 되어도 이거 돌파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할 겁니다. 또 한동훈은 어떻게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지금 한동훈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이 특별감찰관을 이 민주당과 협의를 해서 추천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당장 이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민주당이 내놓고 있는 저 김건희 특검법, 저게 다음 달 초 되면 본회의가 열려서 이제 통과가 되면 국회에서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저건 뭐 위헌입니다. 위헌 법률입니다. 문제는 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국회에서 재표결할 경우에 지난번에는 4명의 표가 이탈을 했습니다. 이 8명이 이탈 안 할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8명이 이탈한다면 거의 파국입니다.
이 김건희 특검법, 지금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은 이재명이 검사를, 특검을 지명을 해서 지금 국민의힘, 대통령실 모두 지금 수색하고 압수수색하고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위헌입니다. 이걸 막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걸 막아야 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응은 전혀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좀 자제를 한다, 활동을 또 구체적인 내용을 주면 김건희 라인을 정리하겠다 이런 것들인데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론전일 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어떻게 이걸 막을 수 있겠느냐.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한동훈 대표가 소위 제3자 추천 김건희 특검법을 논의를 시작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 시작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제가 이 주장을 하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일부에서 너무 나간 게 아니냐. 지금은 특별감찰관 정도 의논을 하면서 상황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지금 김건희 특검법을 둘러싸고 민주당의 저 특검법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게 재표결에서 통과될 수도 있습니다. 대책을 마련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동훈이 주장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을 세우든지 대통령실에서, 아니면 지금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제3자 추천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내는, 위헌적이지 않은, 다시 이렇게 공정한 특검을 임명하는 이런 안을 내기로 하고 민주당과 협의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이런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내분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이 일부 극단적인 세력들은 한동훈에 대해서 배신자 이재명과 붙어서 이렇게 김건희 여사를 공격한다, 이런 구도로 만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걸 의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한동훈이 굉장히 힘들어져 있는 대목이다. 이재명과 손을 잡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떤 대응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윤 대통령에 그대로 끌려갈 수도 없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앞으로 뚜벅뚜벅 이 일을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한동훈의 어제 생각, 국민의 눈높이는 당연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뭔가 정리를 하라, 이재명은 사법 처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고 아예 한동훈의 생각에 반대하고 한동훈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윤 대통령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지금 이 국민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재명과 김건희는 비상식이다. 한동훈은 국민들의 상식에 맞춰서 상식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지금 윤 대통령의 저 입장을 보건대 한동훈이 어떤 길을 갈 수 있겠느냐. 특별감찰관을 가지고 민주당과 협의해야 되고, 김건희 특검법을 가지고도 민주당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어쨌든 협의는 해야 합니다. 한동훈이 이재명의 손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땡깡을 부리고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것들이 이 상식과 합리를 이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현실적인 이런 세력, 힘이 현실 정치에서는 위력을 발휘를 합니다. 그래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결국은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게 되고 결국은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가 보여주는, 뚜렷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동훈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이 특별감찰관 특검법, 이걸 가지고 민주당 이재명과 협의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